지역권 한번 보셔요. 자, 그러면 지역권은 간단해요. 한번 봐봐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게 지역권인데요. 지역권은 이제 크게 이제 설명하면 이것을 요역지라고 그래요. 요역지. 그럼 이걸 우리 뭐라죠? 이것을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역지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이 땅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원래 땅이 붙어있으면 뭐란다? 붙어있으면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주장하죠. 그것을 상린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뭐다? 상린관계는 안 돼요. 뭐만 돼요? 지역권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로지 요역지요. 요역지의 편익,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요역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갑. 승역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을이단 말이죠.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편리한 얘기죠. 그래서 이 편익만을 위해서 오직 이 요역지는 여기 일필지 토지요. 이 일필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요. 승역지는 여기 일부이든지 일부 또는요 여기요 전부이든지 전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다? 승역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지역권을요 요역지와 분리해가지고 지역권을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요역지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을 해요. 요역지가요. 주된 권리죠. 그러면요 종된 권리인 지역권도 병한테 이전을 해요. 이전. 이것을 우리는 뭐냐?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요역지가 이전하면은 승역지, 지역권도 이전하는 거예요. 먼저 요역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죠. 지역권자도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 자기 땅 전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을의 땅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권인데 요역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지역권도 병으로 바뀌는데 이때는요 무슨 등기를 하지 않느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것은 등기부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지역권이요. 그런데 여기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거든요. 시효 취득이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이요. 그럼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첫 번째 뭐냐? 시효 취득은요. 원칙적으로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안 하는 대신에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리고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요. 표현이란 게 뭐죠? 이런 것이죠. 그러면 땅 속에다가 가스관을요 땅 속에다가 매립을 해서 가스관을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건 표현이 안 됐다고 그래. 누군가 지금 걸어다니요? 걸어다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것을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되는데 여기서는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요 요역지 소유자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승역지 상해 그다음에 네 번째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 통로를 개설이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해 통로를 개설해야 돼.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래서 반드시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 이 중에서 가장 심하게 있는 게 이거예요. 통로 개설 없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통로를 개설을 해야 돼. 여러분요,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이걸 왜 쓰고 있죠? 할 수 없이 말해야 되겠네. 한 장씩 줬잖아요. 알겠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지금 한 장이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쓰지 말고 거기 보란 말이죠. 거기 보면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이게 없어가지고 추가로 준 거 있잖아요. 여기 보란 말이에요. 여기 이거 추가로 준 거. 알겠죠? 이것을 강의 노트 144페이지 다음에다 넣으란 말이죠. 알겠죠? 혹시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학원에다 얘기하면 파일로 보내줄게요. 메일로요. 한 장을요. 알겠죠?
자요, 통행지역권에 시어치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면 1번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로 개설 없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고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요역지를 어떻게 해야 돼?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옆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봐요. 불가분성.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요, 우리는 여기 이제 요역지가 있고 이렇게 승역지가 있잖아요. 이런 요역지고 이거는 승역지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럼 이게 통행지역권을 이제 시효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는 취득하는 게 쉬워야 돼요? 소멸하는 게 쉬워야 돼요? 취득하는 게 쉬워야 되겠죠? 취득을요? 여러분, 취득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는 소멸이고 여기는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은 쉽게, 그 다음에 소멸은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야죠. 어렵게요.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는 소멸. 그러면 소멸시효는 좋아요, 나빠요? 소멸시효의 중단이요. 중단. 여기는 취득시효요. 취득시효의 중단이에요. 취득시효의 중단이요. 중단. 이렇게요. 여러분, 소멸이 좋아요? 취득이 좋아요? 취득이 좋죠. 취득을 중단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봐봐요. 내가 지금 19년 지금 걸어다녔어요. 이제 1년만 걸어다니면 시효취득을 해요. 그러면 지역권에 시효취득하면 계속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계속 걸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1년 남았는데 땅 주인이 딱 나를 보더니 너 언제부터 걸어다녔어? 19년 됐다니까 너 오늘부터 걸어다니지 마. 그럼 막아버리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요. 다시 몇 년 있어야 돼요? 다른 데다 길을 내가지고 또 다른 데다 통로를 개설해가지고 또 몇 년 가야 돼요? 20년 가야 돼요.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소멸시효는요,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20년 동안 거래되지 않으면 지역권이 없어져. 통행 지역권이 있어. 그런데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권이 없어져요. 19년 동안 거래다니지 않았어요? 1년만 있으면 없어지죠? 그런데 뜻한 바가 있고 오늘부터요, 하편 짓고 거래다니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니까 소멸하는 것이 뭐가 된다?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어다니다가 또 힘드니까 또 쉬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을 중단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왜? 권리가 1년만 있으면 권리가 없어지는데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시 몇 년이죠? 다시 또 20년으로 늘어나니까 좋아, 나빠? 좋은 거죠. 취득시효를 중단한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것이죠. 이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취득하고 소멸하고 이렇게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는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요. 이 두 가지는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1인 한 사람이라도 취득하면, 한 사람이라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한테 효력이 있어요. 강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그러니까 1인이 취득하죠.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뭐죠? 전원이죠, 전원. 전원이 취득하죠? 전원이요. 취득이 아니고 전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전원한테 권리가 소멸하고요.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에게 취득시효가 중단돼야 중단된다 이 말이죠. 전원에게 소멸시효가 돼야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키워드가 여기는 1인이죠. 한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모두가 취득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여러분요, 지역권에서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남아요. 알겠죠? 그럼 지역권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거의 이 두 가지는 문제가 그냥 지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에서 취득하고 소멸이죠. 취득은 어떻게?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 말이죠. 어렵게. 그래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다 취득한다. 한 사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모두한테 중단된다. 소멸을 중단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요, 소멸시효는 나쁜 거죠. 한 사람이 소멸시효가 되면 다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에게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소멸한다 이렇게 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불가분성, 취득하고 소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요, 지금은 막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이랑 뭐다?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 지역권인데요.
이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알겠죠? 지역권도. 그다음에 지역권의 존속기간 있죠?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죠?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어요. 우리 법조문에는 정함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존속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요. 합의가 있으면 이것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지상권과 똑같이 지료는 무상이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법조문에는 정함이 없어요. 법조문에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것은, 지역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전세권을 봐요.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잘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전세권의 지식하고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전세권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판례가요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설명하기 전에 전세권에 지저분한 것들요 뭐 별거 아닌 것들을 먼저 정리를 몇 개 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전세권은요 먼저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4가지가 논점이에요. 첫 번째는 전세금이 논점이고, 두 번째는 인도가 논점이에요. 전세권은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반드시 안 해도 돼요. 이게 주택관리자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목적물의 인도가 없어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반드시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나 전세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월세 있죠? 월세 차임. 차임은 반드시 금전으로 환하지 않고 몸으로 떼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채권이에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뭐가 있어야 돼? 의사는 있어야 돼. 이것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에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먼저 채장이요. 채장 존속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 토지하고요. 토지는 0부터 10년이에요. 0부터. 건물은요. 건물은요. 최소한 1년. 1년부터 10년.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건물은 그것을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은 최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만 보장하면 되죠. 최소한 30년, 15년, 5년만 보장하면 되죠. 최장은 영구무한이니까요. 그런데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1년, 최고는 10년이에요. 그럼 봐봐. 여러분요,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 땅 위에 서 있죠. 땅 위에. 땅 위에 서서 하늘 쳐다보면 막힌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막힌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침대에 들어누워서 전세요. 집에 자고 한번 딱 눈을 떠봐. 뭐가 보여? 천정이 보이죠? 한계가 있어 없어? 있죠. 그 한계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뚫고 올라가면 피나. 알겠죠? 그래서 최장 몇 년이다? 10년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잠은 어디서 자? 침대에서 자죠? 최소한 1년은 보장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에서 몇 년까지? 10년.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건물 전세권에만 뭐가 있냐?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법정이란 말이 뭐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원래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법정 갱신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는 게 두 가지다. 최단 존속기간 보장과 법정갱신이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고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그럼 법정갱신이 뭐냐? 설정자죠. 집주인이죠. 설정자는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하든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법정갱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전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만 딱 다르다. 그래서 전세금이 1억이었으면 이번에도 1억, 여전히 1억이에요. 그런데 수도세는 집주인 내기로 해서 그럼 수도세 집주인 내야 돼요. 전기세는 내가 내기로 해서 그럼 전기세는 내가 내면 돼요. 전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뭐는요?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존속기간만큼은. 기존의 존속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당사자. 그럼 어떻게 하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해지 통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각 당사자,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요. 그래서 통고하면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끝나는 것이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는 얘기했죠?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 학력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새로운 건물 양수인한테. 전세권자가 바뀐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새로운 전세권의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우리가 지상권을 설명할 때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물권이라는 것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다? 전세권이다. 딱 하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이 비용은 필요비하고 뭐가 있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유익비는 뭐죠? 목적물을 계량하는 것이고, 필요비는 고장이나 마모가 되면은 고장 났을 때 수리한 비용, 마모가 됐을 때 교체하는 비용을 얘기하죠. 여기는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떡하죠? 필요비는 지상권, 전세권은 필요비가 없어요. 여기 임차권이 있고요.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상권에는 법의 규정이 없고요. 전세권은 309조, 310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암기하라고 했죠? 몇 조? 626조. 몇 조하고 중요하다? 몇 조하고? 203조하고. 203조가 뭐죠? 점유권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죠? 이것은 법률 관계가 없을 때. 그러면 점유권에서 배웠잖아요. 절도범이 수리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그 절도범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03조. 그런데 임차인은 몇 조에 의해서?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모두가 누구 것이냐? 갑소유란 말이죠. 갑소유. 갑소유요. 갑인데 여기 2층 있죠? 2층. 여기 2층에다가 여기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 전세권. 을이요.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 2층에다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이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전세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누가?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사람이 뭐를? 물건은 뭐죠? 2층이죠. 2층.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럼 어때요? 봐봐. 사람이 누구냐? 을이 2층을 지배하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일부만 경매를 해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일부만 경매를 한다. 알겠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여기서 2월 1일 전세 기간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전세금. 을은 갑한테 여기요 목적물을 뭐라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말소 등기 서류하고, 이 두 가지를 줘야 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이행.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줄 때는 을로부터 물건을 넘겨받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을도요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전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의 경우는요, 을이 물건을 인도를 했어. 물건을 이사를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러면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된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 물건도 인도하고 그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다 줬어. 갑한테 주면서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그래.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 전세금 안 주면 그것을 뭐라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채무 불이행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 3만 가면 안 되죠.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해서 상대방한테 전세금 달라고 하죠. 전세금을 안 주면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 그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보냐? 우리가 지금부터 판례를 한번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는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 이걸 뭐라고 한다? 전세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의 건물 여기 1층에다가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서야 이 사람을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갑을 뭐란다?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니까 권리는 뭐를 구성요소로 한다? 권능을 구성요소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라는 것은 뭐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집을 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뭘 한다? 점유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런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전세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면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사용료 내야 되죠. 여러분 모텔 들어가면 얼마 내야 돼? 모텔 5만 원 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모텔 들어가면 5만 원 내야 된다 이 말이죠. 호텔 들어가면 얼마 내야 돼? HOT 얼마 내야 돼? 20만 원 내야 되죠. 알겠죠? 그러면 월세는 얼마 내야 돼? 월세는 40만 원 내야 되죠.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모텔 들어가거나 호텔 들어가거나 월세를 주면은 다시 반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전세금 1억을 줬죠. 그러면 이 전세금 1억에 대해서는 반환 받아 안 받아? 반환 받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사용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세금은 사용료가 아니죠. 그럼 뭐가 사용료죠? 뭐가 사용료야?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에서 뭐가 사용료예요? 전세금의 이자가 사용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가 호텔 들어가죠. 호텔은요 오후 4시에 체크인을 하죠. 그 다음날 10시에 체크아웃을 하죠. 그럼 오후 4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10시에 나오는 게 호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 주고 호텔 들어가면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을은 갑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죠. 그리고 그래야지 갑이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받아먹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잠을 잔다 안 잔다? 안 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전세금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갑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그래서 용익권능보다 사용하고 수익을 언제 한다? 전속기간 동안이요.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아침 10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호텔 들어가서 아침 10시가 되면 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죠. 콜 올 때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료가 되죠? 그럼 뭐 없이 당연히 뭐냐?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더 이상요, 여러분요, 사용료를 낸다 안 낸다? 다행히 사용료를 내 안 내? 안 되죠.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전세금의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이자를 안 준다? 안 주면 뭘 한다? 전세금을 뭘 한다? 반환해 달라고 반환 청구를 한다? 반환 청구? 전세금 반환 청구? 근데 전세금을 안 준다? 안 주면 뭘 한다? 경매를 한다? 경매에서 경매대금에서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하죠. 이런 담보 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담보 물권이에요? 용익 물권이에요? 용익 물권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왜 담보 권능도 있느냐? 봐봐. 우리가 전세 산다고 그러면은 너 뭐하니? 나 전세 살아? 그러면 지금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 산다고 그래? 기간 동안을 전세 산다고 그래? 기간 동안 전세 산다고 하지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 산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알겠죠? 언제 끝나니? 나 10월 1일에 끝나? 이렇게. 오늘 5월 1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산다는 것은 존속 기간 동안 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익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보통 끝나죠. 기간이 끝나면 보통 어때요? 전세금을 보통의 경우는 다 반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뭐를 해요? 경매를 하죠. 아주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너 전세 산다 말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전세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세금이지. 전세가 끝났는데 전세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알겠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뭐로 보자? 전세권자로 보자 이 말이죠. 그래야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고 반환해주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하고 경매를 청구해서 그 돈에서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 권능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기간 동안이다. 전세권이 끝났을 때다. 끝났을 때, 우리 보통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을 한다 안 한다? 보통은 안 한다. 우리가 전세 산다 그러면은 언제다? 기간 동안이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을 무슨 권능이라고 한다? 용익 권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돈 주고 들어가죠? 오후 4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10시까지죠? 그럼 20만 원 주면 그 기간 동안 20만 원을 주고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금 1억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권능이다? 용익 권능이라고 하고,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우린 것을 무슨 권능이다? 담보 권능이다. 담보 권능은 뭐 하는 것이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권이라고 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담보권, 담보 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경우는 다 뭐가 있다?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고 질권자, 저당권자 다 경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누구도 경매할 수 있다? 전세권도 경매한다. 그런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다. 따라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권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담보 권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 기간이 뭐 할 때?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전세 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러면 담보 권능의 전세권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알겠죠? 이게 이해가 되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금 1억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을 뭘 한다? 존속 중이라고 얘기한다. 전세기간이 존속 중이죠? 이러면 존속 중이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런 말 없이 존속 중이니까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그 전세권은 어떤 전세권을 얘기한다? 용익이다? 담보다? 용익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세권과, 그러면 용익물권이죠. 존속 중이니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금 반환청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전세권으로 전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월세도 주지 않고 잠을 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전세권 그러면 무조건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용익권능이다.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 사용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잠을 자면서는 전세금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줘야 되고, 분리라 또는 나한테 달라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장차가 뭐냐? 10월 1일 5월 1일 날 뭐라냐? 10월 1일 날 기간이 끝나면 10월 1일 날, 여러분 10월 1일 날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돈만 받으면 되죠. 전세금만 받으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전세를 받을 때 내가 다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 다 주러 가면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더 이상 사용료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그러면 뭐만 받으면 된다? 전세금만 받으면 된다. 그 전세금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받아도 돼?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된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월 1일 했죠? 자, 이거 봐. 이 지금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요, 전세금 1억을 주죠. 이것을 전세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 전세권은 등기하게 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이런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전세권 담보대출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전세권 담보대출. 그럼 여기 은행이요, A라고 하는 은행이 저당을 잡고, 저당을 잡고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1억을 빌려준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요, 이때 은행에서 저당을 잡을 때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담보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어디다 저당 잡는다? 어디다가? 용익이라고 써놨네. 용익이라고. 알겠죠? 왜 용익이다?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용익권능에다가 저당을 잡는다? 우리가 여러분 전세권 담보대출은 전세 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당신은 전세권자예요? 어제 기간 끝났는데요? 그러면 대출해 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전세금을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이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존속기간일 때 빌려준다 이 말이죠. 존속기간일 때는 무슨 권능이라고 그래? 용익권능이고, 전세기간이 끝난 것을 뭐라고 얘기해? 담보권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능의 전세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죠. 왜? 존속기간 이미 뭐가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다가 저당을 잡아야 된다?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뭐가 문제가 돼요? 존속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죠. 왜요? 그럼 봐봐. 1번이고 2번이죠? 봐봐. 여기 전세권이죠.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전세권이 없어졌대. 그러면 당연히 뭐도 없어져?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권이 없어졌다잖아요. 당연히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왜? 자기의 목적이 된 기본이 된 전세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멸하니까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1억 손해봐? 그건 아니죠.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이 전세권자가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이 1억에 대해서 A가 뭘 한다? 압류를 하는 거야. 압류라든가
추심 명령이라든가 전부 명령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한다? 압류를 딱 거는 거예요. 알겠죠? 압류 걸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설정자죠? 이 설정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던 것이에요. 이제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 돼. 그런데요,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 제3자의 압류가 없다 이 말이죠. 압류가 없어 기간은 끝났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해.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한번 봐봐.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때요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권 위에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행사를 한다.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 그러면 제3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저당권자한테 반환한다. 그런데 압류 등이 없으면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게 1번, 2번, 3번, 3번. 너무 이놈하고 이놈 두 개는 전세권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자, 봐. 여기서부터 봐요. 순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면 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즉 용익 권능이 무엇인지 담보 권능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존속하는 동안에는 사용하고 수익을 한다 이 말이죠. 존속 기한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보면요 쭉 이렇게 뒤에요 쓰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쓰여 있고 비용사환청권 그다음에 법정갱신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세권은 이게 전세권이 전부 다예요. 전세권에 대해서 한 95% 정도를 강의한 것이에요. 알겠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게 몇 가지가 있기는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법조문이 있죠. 법조문하고 내용을 이렇게 봐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152페이지가 여러분 유치권인데요. 이 유치권은 여러분요, 이번 주 목요일 있죠? 목요일 날 여러분요,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채권법. 그래서 일단 빨리,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고요. 나서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특별법 있죠?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를 약간 강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아직 3번 더 남았죠? 3번 더 남았으니까요. 충분히요 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오후 특강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페이지 보면 58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부관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부관은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설명을 약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간 복잡한 것이 아닌데요. 학생들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부관 보면 거기 58쪽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